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된 또 테슬라에 관련된 기술적인 거나 미국의 여러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사이버 트럭을 가지고 있죠. 그 리콜된 휠 커버를 받았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드디어 장착된 사진입니다. 이제 꽤 진정한 좀 원래 모양의 사이버 트럭 모양이 됐는데, 제가 이거를 끼고 나서 제일 크게 느낀 점은 가뜩이나 조용한 차가 엄청나게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크게 와닿더라고요. 시각적으로도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에 이제 익숙해져서 이제 좀 가까워져서 이제 좀 만족감이 훨씬 올라간 것도 있지만, 주행의 그 만족감은 약간 그 휠에서 윙윙윙윙 하는 노이즈가 약간 있었는데, 제가 너무 민감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쵸? 여러가지 이제 찾아보면은 전기차가 극단적으로 조용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윈드 노이즈라든지 바람 소리죠. 그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게 느껴지는데, 사이버 트럭은 휠이 더 커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그 소음마저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기준이 전기차 기준입니다. 원래 전기차들이 다 대부분 조용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 시승해 봤는데 내연기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림과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 휠에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는지 있었는데 그 소리가 확 줄었고, 특히 고속에서요. 저희 와이프도 타보더니 소리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정말 조용한 차가 더 조용해져서 만족감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최고고요. 진짜 이거보다 테슬라가 만든 차들 중에서 제일 승차감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3YXX를 다 가져봤죠. 지금 S랑 지금 사이버 트럭을 갖고 있는데, 사이버 트럭이 승차감이라든지 소음 면에서 정말 이거 한 단계 위 수준? 제가 너무 바이어스 된 걸 수도 있는데,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또 아주 무리한 추측은 아닌 게, 이미 좀 테슬라의 비판적인 카인드라이버라든지 여러 다른 저널에서 휠 커버가 특히 고속에서 전비를 향상시켜준다라는 거는 입증이 많이 됐거든요. 그게 한 5%? 근데 사이버 트럭은 워낙 크고 휠도 사이즈도 크고 트럭이다 보니까 그게 더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제 추측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만족감이 높다. 빨리 못 받으신 분은 가서 받으셔야 된다. 지난번하고 뭐가 달라졌냐면, 요걸 깎았죠? 지금. 그 전에는 이게 좀 더 길어서 여기 타이어 옆면을 다 가렸는데, 이러면은 이 타이어가 인플레이트 되기 때문에 회전하면서 타이어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해서 약간씩 하면서 이 휠 커버랑 마찰이 생겨서 타이어 옆면을 파먹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래서 좀 오래 달리면은 진짜 타이어 옆면을 너무 까먹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위를 깎아서 약간 뜨게 된 요 갭이 생겼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요, 약간 진한 오리지널 디자인이 훨씬 더 뭔가 좀 사이버틱하고 만족도가 좀 높았는데, 새로 리콜된 휠 커버는 약간 2% 부족한, 그치만 아마 그런 현상을 피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약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코어 휠보다는 더 만족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튼 승차감 면에서 매우 좋아졌다. 그 소음적인 면에서요. 이게 승차감이란 게 되게 여러 가지니까요.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자꾸 그 뒷좌석은 리클라인 이렇게 뒤로 안 접혀지잖아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냐? 그쵸? 그런 부분은 제가 타보니까 장시간 하게 되면 그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여성분이라든지 애들은 그거에 좀 영향을 덜 받는,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넓은 공간감과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좌석이 의외로 꽤 이 가죽 재질이나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다른 테슬라 대비해서 3YXX 대비해서 이 시트를 만드는 기술도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진보한 것 같아요. 사이버 트럭에 있어서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완전히 한국의 카니발을 눕혀서 간다든지 롤스로이스 같이 이제 그런 거랑은 이거 트럭입니다.
그래서 뒷좌석을 그렇게 편안하진 않지만 좌석 착석에 있어서는, 그런데 진동이라든지 소음면에 있어서는 글쎄요, 내연기관이 롤스로이스 제가 많이 타보질 않아서 근데 벤츠 S보다는 난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웬만한 전기차들이 내연기관을 압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극히 내연기관 기준입니다. 같은 테슬라끼리 비교해서는 이런 올터레인 타이어를 끼고도 이렇게까지 소음이 줄어들 수가 있나? 그래서 좀 놀랍긴 합니다. 나날이 좀 발전하는 테슬라 모습이 보여서 여튼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 크기도 너무 커서 힘들 줄 알았는데 뒷바퀴 조향이라든지 자동주차라든지 FSD라든지 그냥 차원이 다른 차죠. 플랫폼이니 뭐니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이미 트렌드는 계속 바뀌어가고 있고 자율주행 쪽으로 가면서 운전 편의성을 주는데, 뭔가 테슬라는 딴 세상 같은 차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한 발자국씩 더 앞서가는. 그래서 사이버트럭 굉장히 만족스럽다. 저는 강추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LLM에 대한 인공지능. 항상 저도 이게 궁금하거든요.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발전 속도가 좀 계속 더뎌지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이제 플래토가 되면, 플래트닝 되면 어떡하지? 더 발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왜냐면 자율주행이 있어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LLM이 좀 슬로우 다운 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GPT-5가 잘 안 나오고 있죠. 여러모로 좀 부족해지곤 있지만, 예전에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파인 튜닝이 있기 때문에요. 파인 튜닝 하면은 일정 에리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성능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 자율주행으로 한정한다 그러면, 그리고 테슬라가 지향하듯이 온리 비디오로만, 아주 칼을 그냥 한쪽으로만 예리하게 가다듬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세대 이상을 더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조만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요즘 FSD를 쓰면서 뭐 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 이게 스티어링 휠을 띄고 다니는 그 효과는 계속 쓰면 쓸수록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근데 저는 하드웨어 쪽 전문가다 보니까 하드웨어는 일찌감치 자꾸 잘 발전이 잘 안 되죠.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만큼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안 받아서 그렇지, 이렇게 하드웨어 AI 트레이닝 데이터 센터 만드는 쪽 보면은, 그리고 TSMC도 그렇죠. 뭐 2나노 간다 그러는데 그 로드맵이 계속 시프트 되잖아요. 계속 딜레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비판하진 않는데, 테슬라가 느려지면은 아무래도 1등 기업이다 보니까 많이 비판받는데, 하드웨어는 계속 딜레이가 조금씩 됩니다. 안 된다고는 하는데, 아니라고는 하는데, 좀 딜레이가 되는 편이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업에서도 너무 느끼는 게, 좋아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보면요,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성능이 좋아지면은 공정이 최소한 그대로 픽스되는 수준에서 좋아져야 되는데, 뭘 더 좋게 만들려면 자꾸 더 뭘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계속 늘어요. 이제 1000스텝은 아주 기본이죠. 자꾸 뭘 더 넣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각 스텝마다. 일드가 1%만 떨어져도 앞으로 몇 스텝을 더 가야 되는데, 그럼 일드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거든요. 복리 효과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사람은 더 필요하죠. 많이 자동화되고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복잡도는 더 올라갑니다.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동화가 되더라도 그걸 관리 감독할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고, 근데 인력이 부족하죠. 하드웨어 쪽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를 이제 고소하는 이유는 니네 non-profit이었는데 프로핏으로 이제 거의 바뀌었고, 말만 바꿨지 진짜. 시장초, 그러니까 non-profit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사람이 아무래도 이렇게 재미삼아 뭔가 이렇게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 구조가 있지 않으면은 돌아가지 않는 게 인지상정인데, 좀 오픈 AI가 굉장히 프로핏 모델로 정말 급격히 틀은 면이 있죠. 저도 미국 와서 맨날 non-profit 이런 오르가니제이션 보는데, 사실 거기 평균 연봉이 프로핏보다 높거든요. 그거 보고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도 그리고 이 오픈 AI의 이런 전략, 특히 이제 인재 전략에 있어서
엄청나게 돈을 주고 인재를 싹쓸이하는 바람에 여기 지금 그렇죠. 여기도 이제 부익부 빈익빈인데 지금 젠슨 황은 뭐 앞으로 AI가 발전해서 코딩 다 해준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거는 먼 훗날 얘기고 한 10년 최소 빨라야 10년 뒤 얘기고 지금 당장 성능을 올리려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빠삭하게 진짜 천재적인 분들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당장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근데 이제 스탠포드에서 컴사로 CS로 박사한다든지 포닥하시는 후배분들 만나보면 잡이 잘 취업이 안 돼서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벌써 그런 게 벌써 반영이 되지만 현업에 계신 분들 몸값은 뭐 천정부지로 솟고 아마 일론 머스크는 XAI랑 오픈 AI가 인재 경쟁을 계속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력직들은 뭐 1밀리언 요즘 1밀리언 돌파가 그냥 너무 쉽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말을 정확히 하기 어려운 게 미국의 연봉 구조라는 게 이걸 다 현찰로 받는 게 아니라 아마 기본급은 20%고요. 나머지가 다 주식이라서 근데 여기 분들이 주식을 포함해서 자기 연봉을 TC로 얘기하는데 저 그거 좀 웃긴다고 약간 웃긴 면이 있는데 주식이라는 게 널뛰기를 하는데 얼마나 변동성이 큽니까? 그러면 자기 연봉을 최고점일 때 얘기하는 건지 낮을 때 얘기하는 건지 당신 연봉이 얼마인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뭘 알기가 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뭐 기본급은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매니저급도 그렇고 뭐 팀장을 해도 그렇고 받는 주식이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지분을 많이 주겠죠. 여튼 그래서 그런 TC로 하면 XAI랑 오픈AI랑 그 얼마 안 되는 인재풀을 갖고 엄청나게 싸우는 바람에 일론 머스크 머리가 엄청 아플 겁니다. 지금도 아플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업의 밸류에이션 받고 지분 계산해 봤을 때 내 연봉이 이제 1밀리언을 돌파한다. 이거를 실질적인 AI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C가 말라가고 있죠. 그렇죠. 뭐 AI가 코딩을 하든 말든 이걸 진짜 해주신 분들은 그래서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 연봉이 올라가긴 했는데 최근에 이 둘이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그쪽 연봉이 지금 저 하늘 높이 올라가셔가지고요. 이제 엔지니어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레이어를 다루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로 14억을 가뿐히 넘는 이걸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좀 이제 옛날만큼 인기는 좀 시들었지만 그래도 CS에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받고 있고 이런 걸 잘 다루면은 저렇게 한 방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게 이 동네의 이런 발전 원동력이지 않나. 소프트웨어는 저렇게 싸우고 있고 하드웨어도 인재가 너무 부족합니다. 아니 공정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들은 뭐가 있는데 만들려면 더 복잡해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테크니션도 필요한데 쉽지 않죠. 인재풀이. 그러니까 이제 뭐 재교육을 시켜야 뭐 하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 곳곳에서 알려져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조심스럽지만 약간 의대 정원 늘리는 얘기랑 좀 비슷한 게 드는데 이제 반도체 공장에 들어갈 테크니션이 부족하니까 여기를 더 뽑아야 된다. 이제 에듀케이션 들고 미국은 정원이 없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런 건 가능하죠. 이제 보조금을 더 지급해서 인재들을 더 키워라.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한들 잘 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돈을 그분들이 실제 일하시는데 연봉이 오르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없던 기술도 본인들이 알아서 배워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기업이 원하는 거죠. 연봉을 많이 안 주고 들어갈 이제 엔지니어나 테크니션이 있길 기업이 바라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그 섹터에 연봉이 오르지 않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르긴 했죠. 많이 오르긴 했는데 여기 그러니까 하이 레벨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그리고 많이 올랐지만 공장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계는 사람을 배려해서 고장나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은 테크니션들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래서 이제 개발하려고 기업들은 그렇게 애를 쓰지만 그러면은 반도체 공정의 복잡도는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복잡도도 계속 올라가니까 필요한 인력은 그대로예요. 계속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실리콘을 벗어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려면 또 대량 생산하긴 또 어려워. 참 이게 어려운 실타래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계속 올려서 사람들을 유인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져서
엔비디아는 그러면 또 이 사주는 사람들한테 그 비용을 전가할 테고, TSMC도 웨이퍼당 가격을 또 올려달라 그러고, 그러면 투자가 제한될 거고, 그렇죠.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이죠. 결국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첨단 산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결국 여기에 투자들도 간접적으로도 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인력이 아이러니하게 첨단 산업이고, 이런 쪽이면은 인력에 덜 영향을 받을 것 같지만, 반도체 공정이 딱히 뭔가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는데 공정의 숫자가 늘질 말아야 되는데 공정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져서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제가 얘기한 거에 사회적으로 이런 근거들이 슈카님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제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이제 취업하는 경우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계속 감소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트렌드를 보면은 그래도 한국하고 비슷하게 미국도 대학 학위가 있어야지, 더 나아가서 대학원 학위가 있어야지 더 높은 연봉으로 갈 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목수라든지 이제 고등학교만 나오시고도 할 수 있는 일의 연봉들이 급상승하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유발됐죠. 이 친구들이 요즘 똑똑해서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그냥 일찍 나와서 돈 벌고 그거를 내가 계속 401k나 이제 자산을 뭐 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식 투자라든지, 미국은 대부분 주식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자산을 불리게 되면은 이게 대학 가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게 퓨리탄 리서치나 이런 데 보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그런 트렌드가 계속 보일 조짐이 보이고 있고, 지금 10년 전부터 그런 트렌드가 올라왔고, 앞으로도 왠지 그럴 것 같다라는 이제 트렌드가 나오고 있고, 미국인들도 여기 대학 학비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론 없이 대학을 가야지, 대학이 의미가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근데 론 이씨 대학을 가면은 의미가 있냐라는 대답에는 사실 놀랍게도 4분의 1, 5분의 1 조금 넘는 성인이 대학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레이스마다 다른데 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그 트렌드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냐면은 대학 그 인롤먼트나 진학률 이런 게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재미난 게 남자는 점점 대학을 안 가고요. 그나마 유일하게 는 게 아시안 여자만. 그래서 아시아는 대학 진학률이 소폭 상승했지만 다른 인종들은 죄다 다 내려갔고요. 역시 아시아인들은 좋은 대학이 아무래도 그 대학 타이틀에 여전히 동아시아 사람들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인종들은 대학이 다 의미 없는 쪽으로 트렌드가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큰 나라가 인구가 계속 늘었는데 대학 진학률은 점점 내려가고 대학 인롤먼트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대학이 재정 압박이 크다 보니까 자꾸 학비는 더 올리고 론이 없이는 말도 안 되죠. 미국은 진짜 여담이지만 제 딸 교육비도 그렇고 아주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장점은 이렇게 학교 투어를 다녀보면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학교가 다이나믹하게 정말 스펙트럼이 넓은 교육을 제공해 준다는 것에 정말 놀라웠고요. 정말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 평이하잖아요. 대안학교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약간 획일화 같은 느낌을 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여기는 가는 학교마다 성향이 엄청나게 다르고, 그러니까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학교마다 요구하는 튜이션이 장난이 아닙니다. 무슨 초등학교가 대학 학비 저리 갈 정도로 3, 4만 불을 그냥 돌파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공교육을 하게 되면 공짜로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그쵸. 그게 여기 공교육은 거의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트렌드지만 미국은 특히 더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해서 교육을 투자해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그냥 이 돈을 가지고 그냥 S&P 500에 투자해서 오히려 자산을 남겨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도 일상에서 그런 느낌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느끼고 있고, 아무튼 이야기가 한 대로 샜는데 이 친구들이 결국 대학을 안 가도 돈을 잘 벌게 되면 알아서 지금 그쪽의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대학 나온 사람이나 고등학교 학위만 있는 사람들의 연봉 갭 차이가 줄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야기가 좀 새고, 제가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얘기했지만, 여기 섹터에 뭐 인재가 부족하니까 뭐 교육을 해서 더 투여해야 된다. 뭐 그것도 보조적인 걸로 의미가 있죠.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결국 그런 테크니션에 대한 연봉이 오르게 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여기로 밀려 들어갈 겁니다. 근데 기업들이 아니 지금도 천문학적인 AI 데이터 센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아니 돈을 더 내라고 그러면은 이제 투자가 제한되거나 요즘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에 돈이 뭐 몇백조 원씩 들어가는데 꼴랑 지금 돈을 버는 게 뭐 얼마나 버는 거냐. 이거 너무 들인 돈에 비해서 이익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럼에도 이제 빅테크들은 뭐 진짜 워게임처럼 그냥 엄청나게 군비 투자하듯이 이제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테크니션들마저 가격이 오르면은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비용이 오를 텐데 이거 흡사 진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뭐 그런 모습이 그리고 이런 썸네일도 얘 참 힘드네요. 진짜 발전하기가. 그래서 저도 이게 앞날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발전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런 발전이 지금 특히 테슬라의 FSD라든지 이런 거에 직간접적으로 제가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하는 이런 재미는 흥미진진한데 그 안에 이런 돌아가는 하나하나의 모습을 보면 참 치열하다 진짜. 그래서 참 이쪽 분야에 계신 모든 분들께 뭐 상대적 박탈감도 있지만 그래도 다 계신 분들의 노고에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